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픈빨로 버티는 사장님, 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가게 오픈빨이라는 게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가게를 오픈을 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 회사도 우리 동네잖아요. 뭐 그 동네 어쨌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동네 새로운 매장이 생기면 일단 한 번씩 가볼 거 아니에요. 맨날 다니는 데만 가다가 보이니까. 맨날 먹던 음식만 먹다가 뭐 돈가스 집 새로 생기면 내일은 점심을 저기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맨날 삼겹살만 먹다가 뭐 요즘 인기 있는 뭐 돼지갈비 전문점이 뭐 생기게 되면은 저거 애들 데리고 한번 가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찍 가는 사람은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가겠지만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통 한 두세 달에 걸쳐서 그렇게 가게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오픈빨이 받는 기간이라고 해서 조금 높은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동네와 우리 가게 간의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은 한번 왔던 고객들이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재방문이 일어나게 되고, 재방문이 지속이 돼서 단골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그 가게가 처음부터 그렇게 간판을 자주 바꾸진 않았어요. 저녁에는 삼겹살이랑 점심에는 특히 여름에 냉면을 주로 파는 가게였죠. 뭐 갈비탕이나 냉면 이렇게 파는 가게였는데, 저는 그 집 삼겹살이 좀 요즘스럽지 않고 살짝 뭐 옛날스러우면서 정감이 있어서 참 좋아했었고, 특히 평수가 크다 보니까 회사 회식을 할 때는 그곳으로 회식 장소를 정하는데 별 고민 없이 그곳으로 좀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맛도 가격 대비 적당했으니까 무조건 맛만 가지고 결정을 하고 회식 장소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점심에 이곳만의 특이한 냉면을 팔았었는데, 그게 바로 약혼 냉면이었습니다. 약혼이라는 게 저도 뭐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좀 달달하니 일반 소고기가 고명으로 올라가는 정통 냉면이 있다면 이건 조금 좀 특색 있는 그런 냉면이었거든요. 뭐 살짝 가벼우면서도 가볍게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어설프게 뭐 기성품 육수나 어설프게 고기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 더 좋아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게가 부동산에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생각보다 뭐 나한테는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버티다 못 버티다가 그렇게 그 가게를 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구제역이 그 당시 터져 가지고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게 되고, 안 그래도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게 돼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수입 소고기를 파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소고기를 굉장히 좀 싸게 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의 고통을 느낄 만한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파는 돼지고기 수익은 줄어들고 경쟁자는 많아지고, 뭐 이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당시에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수년 동안 운영을 했던 그런 삼겹살집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가게를 내놨지만 가게가 또 안 나가가지고 권리금이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권리금이 내려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사도 안 되는 가게지만 임대료가 그 당시에 500만 원이나 됐거든요. 임대료가 500만 원이 되다가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선뜻 그 매장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싸게 권리금이 내려가게 됐던 거죠. 그런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유행했었던 수입 소고기 브랜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처럼 우리 동네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으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가지고 찾았는데, 사장님이 예전 사장님 그대로신 거예요. 가게를 아무리 권리금을 싸게 내놔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간판을 바꾸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역시 새로 인기가 좋은 수입 소고기집 600g에 그 한 근에 19,000원을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더군요.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이든 그렇듯 박리담의 숙명상 그게 그렇게 오래가기 힘듭니다. 수입 소고기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생겨나게 되고, 내 가게 옆에 경쟁자가 없어도 수입 소고기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갑니다. 한술 더 떠서 몇 번 우리 가게를 왔던 손님들은 제일 마진이 박한 그런 고기만 시켜 먹고 술도 잘 안 시켜 먹고, 마진이 좋은 뭐 계란찜이라든지 뭐 김치찌개 같은 거는
시켜 먹으면 맛이 좋아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데 몇 번 와봤던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먹어야지 이게 이익인가에 대해서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시켜 먹고 최대한도로 고기만 이렇게 먹으면서 마진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단골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내가 이익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손님들이 바로 단골뿐이시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다시 한번 간판을 바꿉니다. 저가 소고기집에서 툭불 등급의 한우집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전 가게 할 때 잘 팔렸던 그런 점심 메뉴나 사이드 메뉴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메인 메뉴만 한우로 바꿔서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유일한 한우를 파는 집이 돼버린 거죠. 맨날 싸구려 가성비 고깃집만 찾다가 새로 그렇게 툭불 등급으로 좀 고급지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 저부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는데, 고기는 한우라서 진짜 품질은 좋았는데 셀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다 보니까 한우가 정말 싸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그런 점심 메뉴나 사이드 메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가지만 좀 손님들이 오고 대접할 일이 있을 때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시끌벅적하게 붐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올 사람은 다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테이블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툭불 한우를 대접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가격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좋고 손님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숯불 돼지갈비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돼서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쯤 바뀌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미 그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 결국 숯불 돼지갈비 수요가 늘어날 때 합리적인 가격대에 돼지갈비를 제공하고 입구에 큼지막하게 하나 더 써 넣습니다. 숯불갈비를 먹으면 함흥냉면이 공짜, 이런 문구가 간판에 써져 있더군요. 숯불갈비 먹는 사람이 어차피 마지막에 냉면을 시켜 먹는데 그걸 공짜로 주니까 숯불갈비를 먹으면 무조건 이곳에 와서 먹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간판에다 써 넣게 된 겁니다. 냉면의 질이 진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공짜니까 어차피 먹을 거 그냥 준다는데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 간판이 바뀌었는데 갈비는 똑같은데 뭉태기로다가 뭐 600g씩 준다 이런 게 아니라 1인분을 시켜 먹으면 1인분을 추가로 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또다시 바꾸게 됩니다. 뭉태기로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거든요. 난 오늘 둘이 가서 뭐 뭉태기가 아니라 조금만 먹고 싶은데 계속 가족 전체가 가야지만 이득이 되는 가게라면은 그만큼 가게 되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격을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 당시 했었는데요. 이젠 메뉴 교체하는 그것을 또 뛰어넘어 가지고 그 동네를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파는 방법을 터득해버린 그런 고수가 돼버리신 거죠. 이제 저는 앞으로 그 집 간판이 어떻게 바뀔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서두에 오픈빨로 버티는 남자라고 제가 조금 질이 낮게 표현을 했지만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한 이 사장님의 모습이 많은 초보 창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생 무상이다 하면 종교적인 의미로다가 뭐 인생이 허망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뜻은 항상이라는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변화를 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계속 변하는 게 인생이니까 지금의 일 때문에 계속 슬퍼할 것도 없고 지금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시장 또한 항상이라는 건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이 순식간에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항해를 잘 해나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요즘입니다. 초보 창업자들께서 이 사장님의 이야기로다가 변화하는 창업 시장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